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경제 위기는 노조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이들 회사들이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직원들 성과급이 10억에 달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현직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싱글벙글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인터뷰들을 보면 실제로 그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세금을 다 떼면 6억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평균 금액이다 보니까 아마 임직원들은 몇십억, 몇백억 원을 받겠지만 임원이들이죠. 네, 이사, 임원 이 정도 되는 급들은 아마 엄청난 금액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평사원들은 그거보다는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어쨌든 몇 억은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문으로 보면 강남의 아파트에 어디에 등기를 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왜 저렇게 노조가 소위 얘기해서 과도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역사적으로 버블은 반복됐습니다. 버블이라고 생각지도 못할 때가 버블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뉴스를 보고 제 환자들도 그래요. 오늘 샀다. 어떤 종목이 올랐다. 여기가 아이폰에 액정을 넣는 회사인데 되게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이 엄마가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들 되게 역사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망했네 만에 임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소문이 장난 아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불과 1,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또 놀랍게도 반도체 호황이다. 정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거의 35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긴 한데 참 환희에 파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은 매수는 예술이고 아니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내가 조금만 더 이제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 폭탄 돌리기 끝이 어디가 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장에 올라타는 이제 그런 것이 일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개미에 불과하죠. 저희 같은 개미는 빠르게 대응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원래 본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짧게 익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트레이더들한테 더 맞는 거지.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 고점도 내가 어깨에서 팔지 정수리 끝에서 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노조가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농부들이 이제 씨앗을 먹진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굶어 죽어도 내년에 농작을 할 수 있을 그런 여부는 남겨놓고 식량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순이익이 낮다고 전부 다 그것을 배급해달라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버린다는 거죠. 일본 부동산이 유명하긴 하지만 버블이 터진 걸로는 사실 최근에도 없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은 한번 경제 위기가 왔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는 덕분에 V자 반등을 해서 이때까지 다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그때 겪어보신 분들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버블들의 시기가 몇 개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IMF라고 하면 우리들은 98년도 경제 위기에 더 좀 익숙해져 있는데요. 국제금융기구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를 되게 신용등급을 강등해버리는 순간 투자처들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산 가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사상 최고조를 뚫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올랐나요? 그럼 이게 버블이 아니고 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올라가면 되게 많은 욕을 먹겠죠. 당연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리고 버블이기를 바란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저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망한 회사라고 믿었던 분들은 이미 전원주 매매법처럼 저점에서 갖고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이미 오른 상태의 주식을 매수했던 분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이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맞는 상황인지를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한 너는 숏을 쳤냐? 이제 그런 또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숏을 치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이제 폭락하기 직전에 숏을 쳐야 되는데 그 폭락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폭락하기를 바라고 있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번 노조가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노란봉투법 얘기도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칠 때 비로소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주위에서 절대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위기가 오길 바라거나 뭐 그렇지는 전혀 않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대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이루고 나면 당연히 그 돈들이 시중에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풀리는 돈들이 소비 활성화에 진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저도 환자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쓸 수 있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즐거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경제 위기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부임을 하면서 매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금융인사들이랑 인맥을 형성하고 있을 텐데 가계부채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죠.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한도를 적정 규모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다 보면 어,
한국의 경제 위기가 또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답은 간단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축을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하시는 본업을 열심히 하시고 소비를 줄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거의 집에서 다 밥을 해 먹고 그리고 뭐 웬만한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는 편이죠. 머리도 제가 직접 깎고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저도 주 7일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주 7일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되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 가정 양립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한데 뭐 어쨌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방,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인생은 길기 때문에 마라톤보다도 더 길죠.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좀 허망하다, 유니콘 같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만 행복만 있고 불행은 아예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동전이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고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대가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아니고 계속 삼성전자라고 하네요. 삼성노조 파업에 대해서 한번 두서없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